그 다음에 그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이 가을 학기, 봄 학기 지원이 가능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을 학기라 하면 예를 들어서 네. 올해 23년도 네. 6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네. 23학년도 9월 학기를 9월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입학을. 그쵸. 학교가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가을 학기라고 그러는데 이걸 네. 후기 지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후기 지원. 네. 그리고 이제 봄 학기는 올해 7월 3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네. 이 원서 지원이 네. 올해 7월에 지원하게 되면 24학년도 3월, 그쵸. 즉 봄 학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제 국제학교를 올해 6월에 졸업한 학생들이나 네. 혹은 내년 2월에 졸업하는 한국국제학교죠. 한국국제학교. 네, 걔네들은 학교를 다 안 끝났으니까 네, 네. 어차피 9월에 못 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3월인 봄학기에 갈 수 있는 걸 전기 지원 혹은 봄학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건 24학년도가 되니까 네.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 시기, 그러면 지금 가을 학기가 언제 열리죠? 봄학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 봄학기는? 네, 봄학기는 정해져 있는데 예. 가을 학기는 학교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네.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아, 들쑥날쑥 하나 보네요. 3월부터 5월 사이에 열립니다. 3월에서 5월 사이. 네. 그럼 아직 시간은 있네요. 근데 재밌게도 랭킹 높은 학교가 먼저 열리고 랭킹 네. 낮은 학교들이 좀 천천히 열립니다. 뭐 7개 학교인데도 랭킹이 나오나요? 아, 예전에는 예. 서울대가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2월 달에. 네네. 2월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열리고 예. 그 다음에 서성한 열리고 중대가 예. 맨 늦게 열리고 어. 이랬는데 예. 서울대가 좀 바빴는지 3월로 미뤘습니다. 아, 그래서 예. 작년부터는 3월 달에 서울대, 연대, 예. 뭐 고대 이런 식으로 열리고 열리고. 그 다음 뭐 4월 달, 5월 달 이렇게 열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아버님들은 그것만 기억하세요. 3월에 열린다. 그 지금 1월 초니까 이제 아마 2월, 3월, 2월 달 준비하시고 3월에 딱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예. 아직 학교가 다 안 끝났잖아요, 학기가. 그쵸, 학기 안 그래서 끝났죠. 성적 증명서가 예. 12학년 2학기까지 안 나온 거죠. 그쵸, 보통 1학기까지만 나오죠. 네, 때문에. 그래서 서류를 언제 떼야 되냐면 아, 올해 가을 학기에 지원한다라 그러면 예. 2월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2월에? 네, 2월에. 아, 그리고 꼭 2월에 원서 접수 한 달 전에 발급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몇 예. 가지 서류들은 네. 미리 떼놓으시면 안 되고 아, 딱 요때 네, 준비를 하셔야 원서 되겠네요. 접수에 임박해서 하는데 예. 사실 또 아포스트나 영상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미리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아, 그럼 실질적으로 2월 초에는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해야 됩니다. 아, 또 알겠습니다. 자소서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면 예. 네. 지금 빨리 해야죠. 아, 자소서는 내년에 없어지는 건가요? 2024학년도? 그건 명확하게는 잘 기준은 모르지만 아직 국내 없고. 수시는 예. 일단 그러기로 했고 네. 제2국민특례는 어떻게 할 건지 발표가 논의 돼봐야 중이다. 하는데 네. 5월 달에 명확해지겠죠. 근데 네. 일단 가을 학기에 연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있습니다. 네. 고대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아버님들 맥주 드시더라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2월에 띄어야 될 서류들이 있고, 그래 3월에 입학 그 원서 접수를 하고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부분 나중에 좀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가을 학기에 7개 학교만 열리잖아요. 네. 근데 7개 학교 중에서도 전공이 다 열리나요? 아니면 일부 전공만 열리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열리긴 하지만 네. 의학 계열들, 야, 의대, 의학, 치대, 치대, 약대, 약대, 간호대 간호대. 네. 아, 여기는 안 열리는. 한의대랑. 한의대. 아. 이런 경우는 예. 안 열린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쵸. 그쵸. 이런 데는 이제 1년 단위로 학생들을 많이 네. 받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요런 과들 이외에는 대부분 과들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거의 열립니다. 근데 이제 일부 또 특수한 전공도 있습니다. 네. 그 계약학과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반도체 시스템 공학 뭐 이런 거. 그런 경우는 이제 제2국민특례에게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 또 일부 어떤 과는 또 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 싸움이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아버님들 이쯤 돼선 좀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혹시 눈치 싸움하면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연대랑 고대랑만 비교를 하면 예. 사실 12년 특례는 정원이 없어요. 아, 정어 외로 뽑는 거죠? 네, 정원 네. 어를 뽑지만
무작정 많이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예. 보통 평균적으로는 네. 3년 특내에 2배에서 많으면 3배를 뽑습니다. 아, 맥시멈. 저희가 이거를 추정하는 거죠. 네, 발표는 안 추정합니다. 하니까. 네, 예. 약간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네. 뽑습니다. 그리고 뽑아도 네. 그 학교에 다 다니는 건 아니죠. 네, 어차피 다른 다른 데 갈 학교 수도 가면 있고. 빠지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연대랑 고대를 비교를 하면 네. 연대는 3년 특내에 그 계열별 모집을 합니다. 계열 모집. 네. 네. 그리고 고대는 과 모집을 합니다. 아, 과 모집. 네. 그래서 연대는 이제 인문 계열에 예를 들어서 9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네. 12년 특내는 18명이나 27명 예. 이 정도 뽑겠죠. 예, 그쵸. 이 정도 선에서 아이들을 뽑는데 네. 무슨 과에 몇 명 지원했느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럼 계열별로 뽑는 거예요? 계열로 연대는? 뽑으니까 네. 우수한 아이들이 몰려있다면 네. 그 과에서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음. 네. 어떤 과는 지원을 좀 적겠으니까 네. 여기 넣으면 붙겠지라고 하는 눈치 작전은 연대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연대는 안 되고. 네. 예. 근데 고대는 네. 과로 뽑으니까 그쵸. 전공별 그래서 모집이니까. 어떤 전공에 네. 그래서 3년 특례가 1명 뽑는다. 네. 그러면 12년 특례는 2명이나 3명 정도 되는데 예. 지원한 인원이 1명밖에 없었다. 혹은 아, 2명이다. 예. 그러면 거기에 넣으면 합격 확률이 높겠죠. 아, 그쵸. 그러면 고대 같은 경우 좀 늦게 네. 예,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그러면 눈치 된다고 봐야 됩니다. 눈치 작전 하려면 요게 몇 명 지원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볼 수 있어야 네. 되잖아요. 볼 수 있나요, 그거? 일부 학교들은 발표를 안 하는 데가 있지만 예. 랭킹 높은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발표를 합니다. 그럼 그 원서 제출하기 전에 여기 과에 몇 명 지원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어디 UA나 진학사 사이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 자기네들 입학처 홈페이지에 예. 올려놓기도 합니다. 아, 이 꿀팁이네요. 경쟁률 해가지고. 그 아버님 고대 보냅시다. 제가 눈치를 싹싹싹 봐서 일단 공부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정리를 하면 가을 학기에 전공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한의대 이런 의학 계열은 안 되고 나머지 과는 다 열리고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계열별로 뽑기 때문에 눈치 작전이 의미가 없다. 대신에 고대는 전공별로 뽑기 때문에 이 인원수만 발표를 해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눈치 싸움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긴 네. 하지만 연대보다 고대가 좀 적게 뽑습니다. 아, 인원은 항상 적게 뽑아요? 네, 그리고 아, 고대가 웃기네. 가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아, 실질적으로 가을 학기 지원자 수를 보면 네. 연대가 700명이 조금 넘어요. 아까 800명이라는데 700명이 여기 지원하는 거예요? 연대는 웬만하면 한번 던져보는 거죠. 다 그냥 다 던져보는 거예요? 네, 네. 웬만하면 던져요. 연대. 아니, 서울대 가는 애도 다 연대는 다 집어넣으니까. 그렇죠. 서울대를 안 쓰면 네. 6개밖에 없는데 쓸 때가. 아, 그러니까 일단 연대는 그쵸. 쓰죠. 네. 연대 쓰죠. 네. 연대를 카드를 2개를 써요. 보통. 아, 2개를. 예, 그 뒤에서 또 설명해 주실 수 네네네. 있을 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 그런데 고대는 한 500명대가 지원이 합니다. 아, 야, 그만큼 그럼 이거 눈치 싸움도 좀 네. 애매하네요. 고대가 좀 더 적게 뽑기도 하고 예. 고대가 좀 더 가기가 어렵고 음, 학교별로 조사를 해보면 해외 학교들 중에서 네. 우리 학교에서는 고대 올해 한 명도 못 갔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연대는 갔는데 예. 그래서 고대는 그만큼 좀 적게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공은 의학 계열 이외에는 가을 학기에 다 열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면 아까 전에 그 연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6개 지원 시 1개 대학에 2개 이상이 가능한지 네. 이런 부분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잠깐 말씀은 연대는 가능한 거네요. 네. 예. 연대만 가능합니다. 아, 연대만 네. 왜 가능하죠? 연대는 예. 일반과랑 예. 글로벌 인재대학이랑을 아. 2개를 분리를 해서 봤습니다. 일반 그 우리가 말하는 송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연대는 예. 입학을 하면 1학년 때는 무조건 다 송도 가잖아요. 송도로 갑니다. 예. 근데 2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예. 거의 대부분 본교로 오는데 네. 일부 과, 일부 2개 과만 송도에 남게 되는데 예. 그게 언더우드 중에서 네. 융합이라고 붙어 있는 예. 2개 과만 그렇습니다. 아, 융합 네. 2개과만. 네. 그러면 일반이랑 글로벌로 나눠서 뽑는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연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해당되는 전공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지금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요. 네. 거기에 융합이 들어간 아니요. 예. 그것은 언더우드. 언더도. 그건 일반과에 들어갑니다.
아, 언더우드는 또 일반과예요? 네. 아, 이게 부모님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연대는 일반과 글로벌로 나눠서 뽑는데 이 글로벌 안에 언더우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에 들어간다 라는 거네요. 네네. 그럼 글로벌은 어떤 과들이 있죠? 예전에 글로벌은 외국인들을 뽑으려고 예. 신설한 과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어 문화전공이라든지 네. 국제통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안 오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외국인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영어로 수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다 언더우드로 가요. 외국인은 언더우드로. 언더우드는 영어로 수업을 예,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를 안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3년 전에 단과대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 단과 글로벌 뭐 단과 대학인 거예요? 아니요, 글로벌 인재대학을 단과대학으로 분리를 했죠. 아, 인재대학. 네, 단과대학으로 분류를 하고 예. 과도 2개 더 늘려서 총 지금은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 네. 아. 그래서 과학 관련 과가 2개가 있어요. 과학이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이 늘었고 또한 아울러 이 글로벌 인재대학에 12년 특례뿐만 아니라 예. 수시로도 뽑아요, 인원을. 아, 수시로 9월 수시 전형에. 9월 수시 전형으로 네. 글로벌 인재대학을 뽑는다, 학생들을. 그래서 예전보다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아. 심지어 예. 아까 연대 700명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700명 그쵸. 넘게. 그 중에 200명 정도가 글로벌을 씁니다. 아, 그럼 치열하겠네요. 네. 그 중에서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총 정원이 100명이거든요. 네. 이게 인재대학이. 그러면 아, 100명인데 전공만 5개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럼 진짜 이게 치열하겠는데요? 가을 학기, 봄 학기, 수시 다 뽑기 때문에 네. 가을 학기에 지원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이제는 낮습니다. 아, 이게 이 100명을 쪼개는 거죠. 쪼개네요. 네. 12특 쪼개고, 3특 쪼개고, 수시 쪼개고, 또 12특은 가을, 봄 또 쪼개고. 네, 12특은 가을, 봄 쪽이고 3특 아이들이나 국내 애들도 들어올 수 있게 수시를 문을 열어놨어요. 와, 한 10명 뽑겠나요? 요번에 수시- 가을 학기로 만약에. 수시에 예. 10명을 뽑습니다. 수시에 10명. 네. 아, 10명이 올 빠져나면 90명 중에 90명을 나눠가지고 하겠죠. 쪼개서. 근데 가을보다는 봄 학기에 좀 더 많이 뽑겠죠. 예, 봄에 많이 근데 뽑고. 봄 학기 때는 특이하게도 음. 100명 언저리 합니다. 지원 인원이. 아, 2분의 1로 줄어요. 대학이 많으니까. 그렇죠. 대학이 많아요. 아, 그럼 전략적으로 내가 그냥, 근데 이게 글로벌 인재대학이 신촌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2학년에서 그렇죠. 2학년 4학년까지는. 그럼 내가 연대를 가고 싶어 하면 전략적으로 봄학기 때 좀 노려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아. 보통은 가을 학기에 많이 쓰거든요. 네. 웬만하면 쓸 데가 없으니까 일단 네. 연도 2개 지르는데 네.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네. 만약 그래도 글로벌 가고 싶다 그러면 네. 봄 학기에 쓰는 게 조금 더 합격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저희 소망 공부를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잘하지 못해요. 여기 있으면 여기 분명히 있거든요. 이 친구들 그 아까 전에 800명에서 600명 연대 쓴다고 말씀했듯이 다 상담하면 연대요. 연대 걸어놓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약간 전략적으로 틀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봄학기가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네. 가을 학기는 한 대학에 2개 지원하는 게 연대만 가능하잖아요. 네네. 근데 봄 학기가 되면 예. 연대랑 고대랑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 고대는 어떻게 왜요? 가능해지냐면 예. 연대가 일반과랑 글로벌이 예, 그쵸.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원주에 연대 미래 캠퍼스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글로벌 미래 3개인 거예요? 네, 3개 쓸 수 있어요. 연대는. 오.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대는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잖아요. 예, 예.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12특으로 온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캠퍼스를 보내기에 좀 꺼려 하시잖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세종의 약학과 그쵸. 약대 여기 생겼죠? 약국에서 예. 우리 애는 약대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고대 세종은 약대 쓰고 예. 고대 서울 캠퍼스는 다른 거 쓰는 거죠. 그러네요. 생명이나 뭐 네, 그렇죠. 이쪽을 쓰고. 네.
화학이나 공대나 뭐 이런 걸 쓰는 거고. 연대 같은 경우도 원주 의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의대. 네. 근데 전략적으로 네. 접근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겠네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리를 해드릴게요. 12트 가을 학기 2023학년 가을에 지원 가능한 대학교는 복습할게요. 어디라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7개인데 거기서 한 개 대에 2개 과를 지원 가능한 게 연대다. 연대는 일반과 글로벌 인재대학으로 나눠지고 글로벌 인재대학 신촌에 있습니다. 일반 전형 안에 언더우드가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잘 이해하셨죠? 모르시겠다고요? 전화 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모집 인원 어떻게 뽑는지 쭉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전략적으로 이제 흘러오고 있는데 원장님만이 가진 비책 무협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 스승이다. 나의 내공을 주마 뭐 이런 한 가지만 좀 해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진학 컨설팅을 하다 보면 예. 학생들 성적이나 혹은 이제 정성평가면이나 이런 서류들을 네, 그렇죠. 검토하고 네. 전략을 개인별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것을 뭐 여기 방송에서는 따로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냥 크게 딱 줄기를 나눠서 설명드리면 예. 첫 번째는 우리 아이를 가을 학기에 어디라도 붙이는 게 좋을 것인가 하나라도 그렇죠. 이런 전략 예. 혹은 뭐 하나라도 안 붙으면 뭐 봄 학기 쓰면 되니까 예, 그렇죠. 나는 일단 상향을 쓰겠다. 네, 이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에 우리 애를 어디든 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예. 뭐 하나나 두 개, 세 개 정도는 안정권을 쓰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고 싶은 과 혹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쓰는 거 이런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아니면 모든 학교들을 나는 일단 질러보고 네. 그 학교에 그 과에 떨어지면 네. 봄학기에 또 쓰면 되지 않을까? 이건 안 됩니다.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안 붙어요. 같은 과를 썼을 때는. 네, 무조건 왜냐면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공대 뭐 기계공학과를 써서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다시 썼어요 5기로. 네. 그럼 봄학기에 또 쓰지 뭐 했는데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의 리스트에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가을 학기에 떨어뜨렸는데 봄학기에 뽑아주면 웃기잖아요. 네. 언제는 떨어뜨리고 왜 같은 건데 같은 애인데 같은 네. 성적이고 그렇죠. 왜 떨어뜨렸다고 붙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은 과를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을 학기에 기계를 썼어요. 근데 네.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 기계보다 좀 낮은 과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방법.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예. 뭐 큰 틀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 비책이라는 거는 개개인별로 다 다르다. 그렇죠. 아이들이 예, 모든 맞습니다. 그 성적이나 저도 그렇게 성질이 생각합니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건. 이 부모님들이 항상 저한테도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대릭쌤, 우리 아이가요 스펙이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뭐뭐뭐 했어요. 네, 합격 가능할까요? 항상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 저 입학사정관도 아니고 이 학생이 이 내력 가지고는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상담하면서 활동이나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12특별전형도 그런 전략으로 원장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뭐 또 해마다 지원하는 아이들이 약간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서류랑 성적을 네. 보면 어느 정도 어떤 대학에 무슨 과에 갈 수 있겠다라는 네. 거, 예. 이 정도 수치는 나오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뭐 70이나 80%다, 예. 혹은 뭐 50% 미만이다. 네. 이런 건 이제 분리가 가능한 거죠. 그때 그걸 뽑아내고 내가 정말 가을 학기에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만 지원할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라도 붙여놓고 다시 봄학기 때 한번 도전해야 될지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가을 학기를 조금 낮춰서 하고 네. 봄 학기를 올리든지 아니면 반대로 가을 학기를 높이고 봄 학기에 그걸 보고 네. 컨트롤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에 2023학년도 가을 학기 후기 전형을 지원하는 12년 특별전 학생이나 부모님께 그래도 원장님의 노하우 중에서 이것만은 좀 준비해 주세요. 이것만 꼭 해주세요 하는 당부의 말씀 있을까요? 네, 사실 가을 학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네. 무작정 지원했다가 네. 6개 다 떨어지는 학생들이 가끔 연락이 옵니다. 6개 다 떨어지는 이제 불안하잖아요. 네네. 다 떨어졌으니까. 네. 이제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사실은 이 학생들 가을 학기에 지원 인원이 봄 학기보다 적더라도 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대학은 딱 정해져 있지만 무슨 과를 쓰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거랑 사실은 무조건 붙는다고 좋은 것보다는 본인이 앞으로 그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미래도 중요하죠. 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냥 어떤 학교에 붙여달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 연대죠, 뭐. 아니, 그렇죠. 대부분. 연대 다 붙으면 좋겠지만. 근데 나 진짜 바람이 우리 애들 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1,300명 다 뽑아주면 모르겠지만 네. 안 뽑아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꼭 연대를 못 가더라도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전공과 관련된 과를 찾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뭐 스포츠에 관련된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항공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경찰 예를 들어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경찰행정학과가 유명한데 예전에 지필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네, 이제부터는 면접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경찰행정이나 이런 관계된 과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랑 봄 학기랑 지원 과를 달리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전략을 잘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 전공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는 서류들이 맞는지 이런 것도 좀 정밀하게 검토를 정말 서류 잘못 미비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솔직히 그건 부모님 잘못인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애는 그럼 난 열심히 했는데 그랬더니 얼마 억울해요. 저 생각에 그래요. 그게 본인들이 다 준비하실 수 있는 정도 되는데 결국에 이런 비용을 납부를 하시고 점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이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꼭 점검 받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까지가 한 2달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들하고 상의해서 뭐 그냥 여기 쓰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검토를 해서 전공을 정하고 서류도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약속을 좀 받고 보내드리려고요. 이제 모시기 힘든 분이세요. 그래서 3년 특별 전형도 해주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수시 전형까지 좀 해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12년 특례 이제 가을 학기에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봄 학기라든지 그 다음에 3년 특례, 그 다음에 수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광고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회의 설명 일정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완전 확정 픽스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3월 달에 호치민 하노이, 그리고 4월 달에 필리핀, 어디 갈 거냐면 클락, 마닐라, 세부, 그리고 자카르타, 치앙마이, 방콕, KL, 조호, 싱가포르까지는 어쨌든 확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가 나오면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분 모시고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실 것 같습니다. 가시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회의에 계신 분들이라 한다면 그때 만나 뵙고 자세한 것도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특히 아버님들 몰래 맥주 한잔 드시면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인사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